자, 네 번째로 헤브루의 신하 아람불에게 나타난 존재의 정체가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루의 신하 아람불이 가서번을 추천을 하잖아요. 새로운 도읍으로서. 후에 제상 아람불이 1절에 하늘이 저에게 내려와 말하기를 장차 내 자손에게 이곳의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곳을 피하라. 동해 물가에 땅이 있으니 이름을 가서번이라 하는데 토양이 기름지고 오곡이 자라기 알맞으니 도읍할 만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람불이 헤브루에게 권하는 거죠. 권하여서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하였다. 옛 도읍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으니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으나 스스로 천재의 아들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삼국사기잖아요. 삼국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옛 도읍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도읍으로는 이제 헤브루가 갔잖아요. 추천을 받아서 아람불의 추천을 받아서 가서번으로 갔어요. 헤브루는 신도읍에 있었고요. 그럼 옛 도읍엔 누가 있었다? 자칭 천재자를 칭하는 자칭 해모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재지자를 칭하고 해모수를 칭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가 누구냐? 삼국유사에 보면 나오죠. 동명제를 계승한, 북부여를 계승한 바로 동명제라고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북부여죠.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그리고 동국 이삼국집 제왕운기에는 이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재가 나타나요. 천재가 나타나서 장차 내 자손을 시켜서 이곳에 나라를 세울 것이다. 옛 도읍. 그러니까 지금 헤브루의 터에 와가지고 이 터를 버리고 너는 딴 데로 가라. 그 얘기를 하는 천재가 나타난 거예요. 천신이 장차 나의 자손으로 이곳에 건국하려 한다. 천재 해모수가 나타나서 장차 내 자손으로 하여금 이곳에 나라를 세우려 한다. 하늘이 장차 내 아들로 하여금 이곳에 나라를 세우려 하니.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천재, 천신, 천재, 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라고 나오냐면 내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두 개를 합하면 천자죠. 누군가가 천자를 칭한 거예요. 어디선가 천자를 칭하는 세력이 나타나서 압력을 가하니까 그 땅을 내어주고 다른 곳 가서번으로 헤브루가 이주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부여를 만드는 거죠. 그게 누구냐? 이걸 명확하게 나온 것이 바로 북부역입니다. 자, 북부역에는 뭐냐면 고두막한이 나타나요. 내가 천재의 아들이다. 이게 구조가 같죠. 근데 그 고두막한을 숨기고 그걸 천재, 천신, 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고두막한이 나타나서 내가 바로 천재의 아들이다. 천자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도읍을 하고자 하니까 너는 딴 데로 떠나라라고 하는 그 과정을 삼국유사 삼국사기에서는 천으로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헤브루가 새로운 도읍으로 떠나가게 명을 내린 자칭 천재지자에 대한 그 문헌 기록이 분명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두막한이 나는 아시 천재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두막한이 내가 천자라는 부분에서 다른 문헌에서 전하는 천신, 천재, 상재, 하느님이 보낼 것이라는 그 자손이 바로 고두막한임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장면을 이야기로 풀어보면요. BC 87년 가보년, 이때가 BC 108년에 한무제를 물리친 이후에 21년이 지났습니다. 이 가보년 10월에 동명국 고두막한이 사람을 보내어 고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이다. 장차 여기에 도읍하고자 하니 임금은 이곳을 떠나시오라고 하니 고우르 단군께서 난감하여서 괴로워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우르 단군께서 근심과 걱정으로 우한으로 병을 얻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때 그 아우인 헤브루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동명왕 고두막한은 군대를 보내어서 계속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계속 위협을 가함으로 임금과 신하들이 몹시 난감하였다. 이때 국상 아람불이 주청하기를 통하 물가에 가서번이라는 곳이 있는데 토양이 기름져서 오곡이 자라기에 적합하니 도읍을 할 만한 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서번을 추천을 합니다. 임금께 권유를 하니까 마침내 도읍을 옮기니 이 나라가 바로 가서번 부여다.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부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으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북부역이 하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을미년 BC 86년에 북부여가 성읍을 바쳐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실만은 보존해 주시기를 여러 번 애원하였다라고 합니다. 고두막 당군께서 들어주시어 헤브루의 봉작을 낮추어서 제후로 삼았다. 이제 뭐냐면 동부여는 제후국이 된 거예요. 헤브루의 봉작을 낮추어 제후로 삼아 가서번으로 이주해 살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 도읍으로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고두막 당군께서 북치고 나팔부는 악대를 앞세우고 무리 수만 명을 이끌고 도성에 입성하셨다. 이 북부여의 도성에 입성을 한 겁니다. 나라 이름을 여전히 북부여라 칭하셨다. 이렇게 해서 전기 북부여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해모수 모수리 고해사 해우루 4대에서 153년으로 전기 북부여를 마감하고 고두막 당군으로부터 후기 북부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 역사상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두막 당군이 빠지게 되면 이 북부여에서 동부여가 생겨나는 그 과정 자체가 압축이 되어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게 된 겁니다.